네, 앞에 볼게요. 얘들아,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절대값의 성질에 대해서 좀 정리해 줄 거라고 얘기했죠. 네, 그 내용에 대해서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제 쓰는데, 문제 푸는데 많이 나오는 내용이긴 해. 그래서 근데 문제를 이해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 절대값의 정의에 대해서는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 절대값이 보인다. 그럼 때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야 된다라고 했었어. 그죠? 그거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오늘 핵심적으로 볼 내용은 이 성질 때문입니다. 볼게요. 얘들아, 절대값의 범위. 절대값도 범위를 적을 수가 있나 봐. 그지? 절대값은요. 정의 자체가 얘들아 뭐예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값을 나타내는 게 절대값의 뜻이죠, 사실. 그러면 수직선이라는 게 있을 때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는 당연히 양수값이 나오거나 또는 0이었으면 그냥 0이 되는 거 맞잖아. 따라서 절대값의 범위는 0 이상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당연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얘들아 2번 성질을 꽤나 많이 써요. 봐봐, 예를 들면은 그냥 숫자로 이해하면 이 소리야. 얘들아, 절대값 마이너스 2랑 절대값 2를 비교하세요. 얘 얼마로 빠져? 2로 빠져. 얘 얼마? 2. 결과값은 뭐합니까? 같습니다. 또 뭐 마이너스 4는 당연히 절대값 4랑 결과값이 같은 거 맞잖아요. 그지?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이런 문제를 어디에 많이 쓰냐면 선생님 예시를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 마이너스 x 더하기 1 더하기 3은 0입니다. 이렇게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이 존재했다라고 한번 보자. 그때 우리는 얘는 뭐해? 0이 되는 기점으로 양수일 때 음수일 때를 보통 판단을 하잖아. 이해돼요? 그럼 0이 되게 하는 x는 1이라는 거는 일단 알겠어. 얘들아, 얘가 1보다 크면 양수로 빠질까 음수로 빠질까? 음수로 빠지지.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뭔가 좀 그랬었거든. 예를 들면은 이 안에 이렇게 있었을 때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오케이, 걔보다 크면 무조건 양수.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음수로 빠집니다. 그냥 이런 느낌으로 풀었단 말이야. 그지? 근데 얘는 어때요? 막 1을 기준으로 보니까 1보다 크면 음수로 빠져요. 뭔가 늘 대입을 해서 판단하는 게 조금 성가실수가 있어. 뭐가 있으면 1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로 살아있으면. 그래서 웬만하면 절대값 안에서 1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이면 보통 플러스로 고쳐서 푸는 게 훨씬 더 깔끔하거든. 앞으로는 얘를 함수로도 그려볼 거야. 근데 그때는 더더욱 이 앞에 개수가 양수로 나와야 훨씬 깔끔해. 그러다 보니 우리는 몇 번째 성질을 통해서 2번의 성질을 통해서 얘를 쓱 변형해서 문제를 풀겠다 이 소리예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문제를 어떻게 풀겠다? 이런 문제를 만나면 이 앞에가 마이너스야? 그럼 전체적으로 내가 마이너스를 한번 곱해서 쓰더라도 결과값은 서로 동일하다고. 그지? 그럼 이 전체에다가 마이너스 곱해봐. x-1 되는 건 맞아? 그러면은 더하기 3은 0이니까 문제를 이렇게 쓱 바꿔서 풀어도 괜찮다 이 소리예요. 따라서 1을 기점으로 1보다 크면 양수로 빠지는 거 맞고요. 1보다 작으면 음수로 빠지는 거 맞죠? 이게 뭔 소린가 하시겠지만 나중에 나오면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되게 중요한 성질이고 세 번째 것도 당연하죠? 절대값의 제곱은 하나, 근수의 제곱은 하나, A가 양수건 음수건 간에 그 결과값은 같다라는 거고. 네 번째는 뭘까? 절대값 안에서도 곱과 나누기의 연산은 뭐가 가능하다? 쪼개기가 가능하다는 거는 설명하는 것 뿐이다. 이해가 돼요? 부호가 뭘가 들어가더라도 결과값은 늘 양수로 빠지다 보니 얘도 성립될 수밖에 없는 성질이다. 이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는 몇 번? 2, 3번에 대한 거를 많이 사용을 할 거고요. 그 중에서도 뭐 쪼개는 것도의 원리가 때에 따라서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볼 문제를 대비해서 요런 정도의 개념은 한번 설명을 해본 거고, 얘들 오늘 좀 희한한 거 좀 볼게요. 111페이지 보겠습니다. 111페이지 그냥 빠르게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뭐가 나왔어요? 가우스 막 이런 게 나오죠. 그죠? 일단 이 내용은 사실 교육과정에서 빠진 내용이다. 그래서 교육과정 왜 이렇게 써있죠? 근데 이 내용이 교육과정에서 빠지기는 했지만 문제에 나올까 안 나올까?
매번 나온다? 문제에 매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성질이랑 얘를 읽는 법이랑 찾는 법 정도는 우리가 정리를 해놔야 돼. 그래서 가우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봐 줄게요. 얘들아 보자. 가우스는 정의 밑줄 좀 쳐주세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를 가우스 x라고 한다 라고 써있는 거 맞죠? 보자.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 값이래. 가우스는 우리가 이렇게 대괄호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게 가우스야. 가우스의 정의 자체가 뭐냐면 x보다 크지 않은 어떤가? 최대 정수값을 가리켜서 가우스라고 정의하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니까 크지 않다라는 거는 뭐야? 작거나 같다라는 거거든? 그지? 그냥 x 이하의 어떤 수가 있나 봐. 그 수 중에서 어떤 수? 가장 큰 정수값을 가리켜서 우리는 가우스라고 약속할 거야. 이해돼? 그럼 얘들아 핵심 하나만 기억하자. 가우스는 무조건 어떤 결과값으로 뱉어줘야 돼? 정수라는 결과값으로 뱉어줘야 돼. 이거 하나만 포인트로 먼저 기억하자. 가우스는 무조건 정수값으로 뱉어줘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가우스 2.3이 뭐지? 라는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얘들아 2.3은요 우리가 정수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는 수죠? 2랑 3 사이죠. 그럼 2가 여기고 여기가 3이 있으면 2.3은 대충 여기라고 볼 수가 있잖아. 그럼 얘보다 작거나 같은 수는 왼쪽 영역일 거예요. 그럼 이 안에 수많은 수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제일 큰 정수값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얼마? 2로 보인다고. 여기까지 맞아? 따라서 가우스 2.3을 우리가 얼마로 뱉어낼까? 2로 뱉어낼 수가 있겠네. 이게 가우스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봐봐. 얘는 교육 과정에서 빠진 내용이기 때문에 이 설명은 모든 문제에서 다 써 있어요. 다 제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럼 너 이거 풀어봐. 정의 활용해서. 약간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 그래서 이 정의는 문제에 매번 나오지만 어떻게 뱉어지는지는 우리가 한번 정리해보자는 겁니다. 나 가우스 4.7이 있어요. 생각해. 4.7은 누구랑 누구 사이? 4와 7 사이, 4와 5 사이, 그지? 그리고 얘는요, 4가 있고 5가 있으면 대충 여기 있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하의 최대 정수를 얼마로 뱉어내자? 4로 뱉어내자. 그런 느낌이야. 한 번만 더. 가우스 11.2 얼마일까? 11이죠. 여기까지 이해돼? 이제 집중하세요. 가우스 3은 얼마일까? 3이죠. 이해돼? 2가 아니다. 왜? 3이라는 게 있는데 얘를 포함해서 얘보다 작거나 같은 수 중이에요. 그럴 때 최대 정수는 3인 게 맞죠. 따라서 가우스 안에 정수가 나오면 누가 나오겠어요? 그대로 나오겠다. 여기까지 이해돼? 가우스 안에 정수가 있으면 뭐한다? 그대로 빠져나오겠다. 그럼 다시 가우스 마이너스 2는 얼마일까? 마이너스 2예요. 왜? 가우스 안에 정수가 있으면 그대로 빠져나온다고 했거든. 여기까지 이해돼? 봐봐. 집중해서 대답해. 마이너스 1.5 얼마일까? 마이너스 1 손 마이너스 1 아니면 뭔데? 뭐라고 생각하는데? 마이너스 2 손. 네, 잘했어요. 얘들아, 마이너스 1.5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게 마이너스 1.5죠. 이보다 작거나 같은 건 요거란 말이야. 최대 정수 얼마? 마이너스 2거든. 여기까지가 맞죠? 한 번만 더 연습할게요. 마이너스 2.7 얼마일까? 마3이야. 다시 마이너스 5.6 얼마일까? 마6. 이해가 돼야 안 돼? 봐봐. 이런 거 읽어내는 게 일단 첫 번째다. 가우스 생각보다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괜찮아?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얘들아 가우스가 갖는 성질을 우리가 조금 더 세심하게 한번 봐볼게. 가우스가 뭔지 알겠으면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질문할게요. 누군가를 가우스 안에 넣었더니 1이 나왔단다. 그 누군가는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야. 봐봐. 한 명씩 그냥 생각해볼게. 규빈아, 여기 누가 들어가도 될까? 1 들어가도 돼. 성현아, 누가 들어가도 될까? 1.5. 이제? 1.7. 우영? 1.9. 진아? 1.4. 민정? 1.4.
이거 다 되네. 그죠? 근데 여기서 내가 질문할게. 2는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이해돼? 아, 그러면 가우스가 1이 되려면 x는 이 안에 있는 수가 죄다 되네. 그죠? 누구부터 누구까지? 1부터 1.9로 나타낼 길이 없으니 뭐하죠? 이거다 작다라고 표현하죠. 이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따라서 어떤 수가 정수값이 나왔을 때 그 x는 보다 범위로서 존재한다. 이게 가우스가 갖는 첫 번째 성질이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한 번만 더 연습하고 이거 일반화 좀 시켜줄게요. 이번에는 가우스가 3이래. 느낌이 올까? 뭐 3.3, 3.03 이런 거 다 되겠죠. 그러면은 이때 x의 범위란 3 이상? 3 미만. 여기까지 정확하게 이해돼요? 한 번만 더 가자. 얘들아 머리 좀 써주세요. 너네가 힘든 거 알겠는데 머리 좀 써봐. 마이너스 2래. 결과값이. x는 어떻게 존재할까? 마이너스 2 이상. 아니야. 끝까지 해라. 마이너스 1 미만. 확실해? 잘했죠? 얘들아 이 소리예요. 마이너스 2가 뭐라고? 누구 이 하인 영역 가운데 최대 정수로서 존재해야 된다 이 소리야. 근데 얘가 짠짠짠짠 가다가 어디에 딱 끊겨야 돼? 마이너스 1에 끊겨야 되잖아. 왜? 마이너스 1 이하가 돼버리면요 그때 가우스 값은 마이너스 1이가 되죠. 따라서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2 이상의 x가 마이너스 1 미만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너네가 정리하세요. 가우스 x가 n이라는 결과값을 나왔대. 근데 가우스의 뜻 자체가 정수였기 때문에 n은 분명히 정수값으로 뱉어줘야 될 것 같거든. 여기까지 맞죠? 그러면 이걸 만족할 때 x의 범위는 어떻게 일반화시킬 수 있을까? n이랑 응. n 플러스 1. 아주 잘했다. 2순위가 뭐야? 3이니까 3부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부터 1이니까 1부터 이 느낌인 거 맞죠? 따라서 n이라는 결과값을 나왔어요. 그때 x의 범위는 이렇게 잡히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이해돼? 등호가 어디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때 이걸 만족할 수도 있고 이제 거꾸로 이걸 만족했을 때 얘라고 뱉어낼 수도 있는 거야.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딱 하나만 성질 더 정리할게요. 많이 나오는 성질은 아닌데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먼저 결론적인 거 먼저 쓰세요. 알파 프리마 정수꼴 이렇게 있다. 알파 프리마 정수꼴 n이 정수일 때를 동일하게 살펴볼 겁니다. 이때 가우스가 갖는 중요한 특징이야. 얘도 뭐가 가능하다? 쪼개기가 가능해서 가우스 알파 프리마 n과 같다 라는 가우스가 하는 성질이 있어. 이건 교재에 없어. 써야 돼. 이게 가우스가 하는 성질인데 생각보다 쟤는 많이 사용하는 애는 아니거든. 그냥 뭔 소리인지만 그냥 보세요. 여기까지 괜찮죠? 괜찮지? 얘들아 2번은 그냥 이런 느낌이야. 얘들아 가우스 2.5가 있을까? 보자. 어떤 수를 얘는 정확하게 정수가 맞잖아요. 정수 부분과 그 외의 걸로 구분을 해보자 이 소리야. 이해돼? 그러면 2.5는 내가 정수를 2를 택했더라면 0.5 더하기 2로 써도 괜찮겠죠? 이해돼? 또는 쌤이 정수값을 1로 택했더라면 1.5 더하기 1이라고 해도 괜찮겠죠? 한 번만 더 예증할까? 또는 내가 정수를 3을 택했더라면 이때는 마이너스 0.5 더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근데 얘를 죄다 뭐 해볼 거라고? 쪼개서 판단해 볼 거라고. 다시 얘는 쪼개기가 가능하다면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고요. 얘들아 가우스 안에 정수가 들어갔다. 뭐로 뱉어지자? 자기 자신으로 뱉어지자 했던 거 기억합니까? 이해돼요? 얘 이렇게 표현해도 되네. 맞아? 다시 얘도 쪼개기라는 원리가 가능했더라면은 1.5라는 가우스에다가 이제 가우스 1이 남는 거잖아. 근데 가우스 안에 정수가 들어가잖아. 그때는 자기 자신으로 그냥 나오면 됐다 했던 거 기억나? 한 번만 더. 얘는 마이너스 0.5였다라면 플러스 3으로 짚을 수 있는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죠? 승준아, 가우스 0.5 얼마? 2네. 아니 뭐라고? 가우스 0.5 얼마? 0이죠. 그래 0 더하기 2니까 얘 2가 맞네. 다시 우영아, 가우스 1.5 얼마? 1. 그럼 얘도 계산하면 2가 맞네. 예진아, 가우스 마이너스 0.5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가 더해지니까 얘도 뭐 2가 되는 거 맞네? 얘들아 이거 가우스 2.5 얼마니? 2가 맞았거든. 얘까지 이해돼? 그래서 가우스는 뭐다? 정수가 뭔가 플러스로 존재해 또는 마이너스로 존재해도 괜찮거든. 그때는 죄다 뭐가 가능하다? 쪼개기가 가능하다 라는 게 가우스가 갖는 두 번째 성질이다. 근데 많이 나올까 안 나올까?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얘는 1번만 제대로 기억하고 있어도 괜찮아요. 1번만 기억해도 남들보다 더 많이 기억하는 거야. 아무리 나와도 이걸 안 외우더라고 애들이. 외워야 돼요. 오케이? 만약에 이걸 외우기가 싫으면 요 정도 느낌까지는 기억해주세요. 가우스는 때에 따라서 뭔가 결과값은 달라지는데 그 경계값은 몇 차이 나는 수를 기준으로 1 차이 나는 수를 기준으로 때에 따라서 다르게 빠지겠구나 요 느낌만 기억해도 괜찮아. 이해돼? 몇 차이가 나는 수라고? 1 차이가 나는 수라고. 나 너무 지쳐 보여요. 너무 지쳐 보여요. 시험에 기가 다 빨렸어요? 공부하기가 싫게 왔어요? 얘들아 너무 지쳐 보여요. 괜찮은 거 맞아? 쉬엄쉬엄 하자. 오늘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안 나와. 알겠죠? 쉬엄쉬엄 하자. 3-2부터 할 걸 그랬어요. 3-2부터 했으면은 그래도 좀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얘들아 그 아래에 있는 문제들 쌤이 풀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가우스 문제들은 이런 느낌으로 풀어요. 봐봐 얘들아 이 문제 한번 볼게요. 1, 2번은 쌤이 다 풀 건데 이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기가 그냥 순수한 x였는데 이번에는 그냥 가우스 x가 있는 것 뿐이야. 뭐 해야 될까? 그냥 하던 대로 풀어도 되고 선생님 저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하면 그냥 치환해서 가도 상관없어요. 그죠? 가우스 x를 t로만 치환하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12t 더하기 32는 0을 풀어가는 과정인 거잖아. 이해돼? 그럼 우리가 그냥 아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쌤이 굳이 치환하지 않고 인수분해를 그냥 가보려고 해. 곱해서 30이 되고 더해서 10이 되는 건 뭐가 있어요? 4랑 8이죠. 따라서 얘 인수분해 어떻게 됩니까? 가우스 x는 마이너스 4랑 가우스 x는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 맞아? 틀려?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우리 하던 대로 가. 가우스 x가 4 또는 8 되는 것까지가 맞아? 틀려? 근데 내가 여기서 그걸 질문할게. 얘들아 여기서 걸러질 답이 있을까 없을까? 걸러내야 할 답이 있을까 없을까? 여기서는 딱히 없을 것 같아요. 왜? 가우스의 뜻 자체는 뭐였는데? 정수였는데 가우스의 결과값은 무조건 정수로 뱉어줘야 했는데 보니까 둘 다 정수로 뱉어진 거 맞아? 틀려? 맞거든. 그럼 여기서는 걸러낼 거 없이 둘 다일 때 x를 구하는 게 우리 미션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한번 볼게. 얘들아 가우스가 4가 될 때 x를 구하는 게 문제인데 가우스가 4가 될 때 x는 범위로서 존재하게 되는 거 맞죠? 이해돼? 따라서 x의 범위 하나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4 이상의 5 미만이라는 거 하나 일단 나오겠죠. 또 가우스가 8이라는 정수일 때 x의 가능성은 하나의 범위로서 존재하게 되는데 그때 x의 범위는 뭡니까? 8 이상의 9 미만이 되는 것도 맞겠죠.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괜찮겠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지금 쌤이 뭔 소리 하는지 귀에 들리기는 해요? 들리기는 해? 너의 표정이 아무것도 안 들리는 표정인데? 얘들아 어떡하지? 일단 하나만 좀 할게요. 일단 하나만 하고 생각 좀 더 할게요. 일단 하나만 할게요. 하나만 할게. 좀 하나만 좀 하자. 얘들아 2번 볼게. 2번도 혹시 1번처럼 풀어야 되나 싶지만 엄연히 달라요. 왜 엄연히 다르냐면 1번 문제는 둘 다 가우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었어.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둘 다 가우스를 쓰고 있지는 못하거든. 이해돼? 그럼 도대체 어떻게 풀지 싶겠지만 그래서 이 문제는 뭐가 주어졌습니까? 범위가 주어졌어요.
범위 안에서만 문제를 풀라 이 소리예요. 근데 얘들아 문제가 있죠. 우리가 가우스를 판단할 때는 쌤이 이 정도 느낌은 기억하자고 했는데 가우스를 판단할 때는 결과값이 뭘 기준 삼아서 봤을 때 차이를 이루게 되냐면 얼마 차이 나는 수? 1 차이 나는 수를 뭔가 기준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었어.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근데 문제를 봐봐. 얘는 몇 차이 나는 수가 제시가 됐을까? 2 차이 나는 수가 제시가 됐어. 그럼 때에 따라서 가우스 값이 두 가지로 갈려서 나올 것 같다 이 소리야. 여기까지 선생님 말 이해되니? 왜냐면 원래 1 차이가 나야 가우스 값이 뱉어지는데 2 차이가 나는 가능성이 더 확장이 돼버렸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뭐 할 거예요? 케이스를 내가 더 쪼갤 거예요. 어떻게? 1 차이 나게. 여기까지 괜찮겠어? 얘들아 첫 번째 1 차이 나게 쪼개면 이거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고 적으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또 케이스만 먼저 구분 지을게. 두 번째 이번에는 2를 못 써요. 미만으로 끊어야 되니까 그럼 이 이상의 3 미만일 때 이렇게 쪼개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봐봐. 그래 이렇게 쪼개서 한번 볼게요. 일단 질문합니다. x의 범위는 1과 2 사이만 다룰 것인데 이때 가우스는 그럼 어떻게 뱉어질까? 1로 뱉어집니다. 맞죠? 그러면은 가우스가 1일 때 이 문제를 푸시오가 돼버린다고. 그래 이 2차 방정식 다시 쓸게요.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 되는 거 맞겠죠? 그럼 x는 제곱이 4기 때문에 x는 2 또는 마이너스 2의 가능성이 살아있는 것도 맞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얘들아 문제가 발생했다. 우리가 분명히 선생님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갈 때는 이 답도 케이스 안에 존재하는 것만을 답으로 인정할 수가 있다고. 여기까지 이해돼? 케이스는 1과 2 사이입니다. 근데 답은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됐어요. 답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이 소리야. 왜? 이해도 등호가 없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첫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나눠서 풀어가야 되는 거는 맞지만 풀어보니 영역 안에 있어서의 답은 존재하지 않아. 따라서 첫 번째 케이스는 뭐야? 해가 없구나.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케이스 갈게요. 얘들아 2와 3 사이입니다. 이때 가우스는 어떻게 뱉자? 2로 뱉자. 맞아요? 2로 뱉어서 이번에도 대입해서 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5는 0입니다. 그럼 x제곱이 5기 때문에 x의 가능성은 루트 5 또는 마이너스 루트 5의 가능성이 살아있는 거 맞죠? 그럼 여기서 다 질문. 케이스는 2와 3 사이인데 답의 가능성은 이렇게 존재해. 사이에 존재하는 거 있어요? 있어요? 누가 있어요? 루트 5. 따라서 얘만 답으로 인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답은 뭡니까? 루트 5만 답이 될 수가 있는 거겠다. 이게 가우스를 활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가 되는 거예요. 얘가 교육 과정에서는 빠졌다고 하지만 계속 뭐예요? 나와요. 알겠죠? 왜 나와요? 이 한 줄 알려주잖아. 요거 활용해서 풀어. 이렇게 나와요. 알겠지? 네, 잘 정리하고 나오라 보자.